안녕하세요. 건국대학병원 피부과의 이양원입니다. 비듬이란 거는 그 염증이 생겨서 손상된 두피에 있는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비듬이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생기는 지루 피부염은 주로 이제 염증이 생긴 뒤에 가려움증이라든지 모낭염을 동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듬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피 건선은 피부 건선의 증상으로 두피에 나타나는 것이죠. 가려움증은 좀 덜하고 각질 같은 것이 훨씬 더 두껍고 그 질환의 경계가 좀 명확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두피 모낭염이 꼭 지루 피부에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두피 모낭염을 일으키는 두피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피 건선하고 말씀드렸던 지루 피부염 외에도 두피 질환 중에 가장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두피 백선입니다. 피부 사상균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을 백선이라고 하거든요. 족부 백선, 그게 바로 무좀이죠. 그게 두피에 생기면 두피 백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을 만진 손으로 두피를 긁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 저희들이 뭐 1960년대, 70년대 이런 경우에 두피 백선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위생 상태나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균에 의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의료의 질과 의료 환경도 좋아지니까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요즘 살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애완동물한테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곰팡이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이제 저희들이 안기도 하고 뭐 쓰다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옮아서 꼭 두피가 아니라 피부에 이런 백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피부에 생기면 저희들이 항진균제 같은 걸 사용해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 두피에 생기면 이게 방치되는 경우에 그 탈모 이런 걸 일으키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키우시는 반려동물들이 이런 피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해보시고 생각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말라세처 혐오균이 그 원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라세처 혐오균은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가장 흔한 상재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로를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라세처 혐오균이 과증식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유발되고, 그래서 지루 피부염이 생긴다, 그런 가설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지루 피부염은 뿌리 뽑을 수 없는 질환이에요. 그 말라세처 혐오균은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조절하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비듬 샴푸 같은 치료제들의 성분을 보시면 항진균제가 들어있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샴푸를 사용해서 잘 조절이 된다면 굳이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루 피부염이 악화되게 되면 이제 그런 샴푸만으로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서 국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경구 치료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비듬 샴푸에 들어있는 항진균제 성분 중에서 클린바졸 같은 아졸기 항진균제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성이 조금 잘 생기는 그런 성분의 항진균제도 있고, 또 내성이 비교적 없는 그런 항진균제 성분을 쓰는 샴푸들도 있어요. 그 생활 습관의 가장 첫 번째는 청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피를. 샴푸의 횟수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그 두피의 피지의 분비의 양도 다르고 타입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머리 감아도 두피가 청결하면 하루에 한 번 하셔도 되고요. 피지 분비가 많고 헤어 제품들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 있으시다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먼지 같은 데 많이 노출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신다 해서 2번 감으셔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라세처 혐오균이 과증식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장기 환자들 입원하신 경우나 뭐 큰 수술을 받으시거나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든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든지 잠을 못 자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말라세처 혐오균은 과증식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런 두피 지루 피부염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셨는데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증상인 비듬만으로 두 가지 질환을 감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질환 자체를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두피 건선이 있으시면 피부에도 건선이 있으시거든요. 피부도 다 진찰을 해서 다른 곳에 건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두피 건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려움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루 피부에만 가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좀 종합적으로 감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 피부염 같은 경우는 말라스 효모균의 과증식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라스 효모균을 각질에서 채취해서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있죠. 그 다음에 두피 백선 같은 경우도 피부 사상균을 각질을 긁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확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건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쾌변화 현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외상을 입거나 자극을 받은 자리에 건선 증상이 잘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게 튀어서 여기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 건선이 생기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건선이 잘 생기는 부위가 이제 팔꿈치나 무릎 같은 데가 잘 생겨요. 왜냐하면 잘 부딪히잖아요. 근데 두피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긁거나 모낭형 생기면 짜기도 하고 자극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쾌변화 현상 때문에 건선이 조금 호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피 건선만 치료한다기보다는 건선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건선은 되게 전신에 다 생기고 두피만 있는 경우는 생물학적 치료제나 경구약물 치료제를 안 쓸 수도 있는데 국소적으로 두피만 있는 경우는 이제 국소 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두피만 딱 있는 경우보다는 전신에 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구약물이나 생물학적 치료제 같은 그런 주사 치료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치료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많이 호전됩니다. 대표적인 건 탈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 곡식들이 자라는데 밭이 황폐하면 곡식들이 잘 안 자라잖아요. 두피에 지루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모낭이 올라오다가 모간이 손상되거나 또 가늘게 올라오거나 감염돼서 모낭이 소실되거나 그래서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루 피부염이 단기간에 있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뭐 탈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지루 피부염이나 건선 같은 두피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잘 치료하시고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는 2차 세균 감염이 생긴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피에 이제 원래는 조그만 모낭염 정도나 비듬 정도가 있는데 가렵고 하니까 막 긁고 또 조그만 모낭염 같은 게 생기니까 짜고 물리적인 충격을 주시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본인께서 이제 하시다 보면 손에 있는 균들이 이제 2차 감염을 일으켜서 흔히 말하는 종기 같은 거를 만들고 봉소염이 되고 혹처럼 커지기도 하고 낭종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지루 피부염이 있을 때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제대로 치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케어하려고 하시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죠. 샴푸든 화장품이든 약산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피부의 pH가 약산성이거든요. 한 4.5, 5.5 이렇게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 생리적으로 피부의 pH에 맞게 화장품이나 샴푸 제품을 쓰시는 게 맞죠. 보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훨씬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되게 심하거나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pH를 재보면 알칼리성이 돼요. 그러니까 약산성의 샴푸나 그 화장품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피 브러쉬 같은 거를 쓰시는 경우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주로 이제 발모 때문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두피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런 가벼운 자극 정도는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두피 브러쉬라든지 이런 스케일링은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극을 주는 거하고 청결을 감는 건 다릅니다. 손가락 끝에 살 부분으로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머리를 감는 게 좋은데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자극을 준다든지 손톱을 이용해서 너무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건 오히려 더 염증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염증을 치료하시고 원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메이크업하고 똑같아요. 메이크업 하시고 잘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두피에 그런 헤어 제품 또는 뭐 흑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나면 운이 나쁘게 알러지가 생기거나 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메이크업을 지우듯이 두피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잘 샴푸를 통해서 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